여러분들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이 파업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다이어트를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지난주부터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우리가 왜 살찌는가, 우리 몸에 지방이 왜 쌓이는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위에 제가 영상을 띄워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초보 다이어터들을 위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게 바로 혈당입니다. 여러분들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었다 생각할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최종 부대가 됐고요. 이 포도당은 즉 피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혈당이라고 합니다. 혈당. 이 혈당이 이 혈관을 돌아다니는 이 당들이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는데요. 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작동을 해야 된다.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당의 이동 및 사용 경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 이 세포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포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당의 개수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에 세포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정확하게 당도 100개를 넣어주면 결국에는 남는 당이 없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100개만 먹나요? 아닙니다. 110개, 120개, 130개 이렇게 좀 많이 먹게 돼요. 포도당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양이에요. 정말 물리적으로 많이 먹는 분들, 과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질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적은 중량이에요.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조그만데 엄청난 양의 당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정제탄수화물, 정제당이라고 하죠. 가공식품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거나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체내에 엄청난 양의 포도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혈관 내에 포도당이 전부 처리되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운동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포도당은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세포 안에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당을 먹어요.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이 순간에도 이 근육 내에서는 계속해서 ATP라는 게 생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을 계속해서 소모하게 되고 소모한 당이 빈 자리에 새로운 당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내에 돌아다니는 잉여당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 뛰고 있죠, 여러분들. 음식물을 소화하고 있죠. 그리고 간이 열심히 해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 계속 재생하고 있죠. 머리카락 자라고 있죠. 손톱, 발톱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쳐서 딱지가 졌다면 그 딱지진 곳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기초대사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타요, 에너지가. 그러면 뭐예요?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당의 개수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세포의 개수가 100개라서 100개의 포도당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가지고 그 세포가 아주 열일을 해서 100개밖에 없지만 200개의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포가. 그러면 나는 평소보다 2배를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육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육이 아니라 근육 세포다. 즉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열심히 잘 해야지 여러분들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운동 많이 하는 것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당을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운동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무리해서 운동을 했다간 오히려 세포가 건강해지지 않고 지쳐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운동대로 적당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이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을 찌지 않게 하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 안에 당을 넣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인슐린이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얘가 일을 안 할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좀 종종 듣냐면 아프면 약을 잘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약을 왜 안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항성 생길까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아플 때 약을 계속 먹으면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 약이 나한테 통하지 않고 점점 더 내가 강한 약, 센 약을 먹어야 될까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랑 인슐린 저항성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슐린이 지친 거예요. 인슐린이 들어오는 당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나 더 이상 일 못해 하고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이 파업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자주 먹어서 그래요. 당을 올리는 작업을 여러 번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당을 빠르게 충전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당이 혈관 내로 하나 천천히 들어와야 여기에 맞춰서 인슐린이 똑같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우르르 들어와 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들어온 당의 개수 그 이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이 다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인슐린이 높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 내에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요, 여러분들 배가 또 고파요. 배가 또 고프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주 먹게 되는 거죠.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인슐린이 나오고 일을 하고 인슐린이 나오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당을 넣어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 당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또 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체중이 나가시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거의 다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즉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세포가 당을 처리를 원활하게 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체내에 남는 당들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